최근 여러 나라에서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과 SNS 중독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SNS 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법적 조치를 고민하거나 실제로 청년들의 SNS 사용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궁금한 이야기, 오늘도 글로벌 Y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세계 최초로 청소년 SNS 금지법이 의회를 통과한 국가, 바로 호주입니다. SNS 오남용으로 병들어가는 청소년의 디지털 환경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인데요. 전 세계에 이목이 쏠린 가운데 호주의 현지 반응은 어떤지 윤영철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SNS 금지에 대해 반대하는 학생 먼저 손을 들어주세요. 좋습니다. 반대로 찬성하는 사람 손 들어주세요. 교사의 질문에 따라 손을 드는 학생들. 호주 멜버른의 한 한글 학교에서 진행된 SNS 바로 사용하기 특강 현장입니다. 지난해 11월 호주 의회는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의 SNS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청소년의 SNS 오남용으로 인한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자 정부가 나서서 SNS 플랫폼을 상대로 사회적 책임을 묻는 제도를 마련한 겁니다. 교육 및 창작 목적의 일부 SNS를 제외하곤 부모의 동의가 있어도 전반적인 SNS 사용이 제한된 상황. 학생들은 SNS의 유해성을 인정하면서도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나타냈습니다. 저는 이 법이 꼭 필요하고 중요한 법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린이들이 특히 소셜미디어에 빠지기가 쉽기 때문에 이런 법이 있으면 효과적일 것 같아요. 친구들도 다 반대하는 것 같아요. 친구들도 저랑 다 비슷한 생각이고 내년에 금지해봤자 해당 안 되는 친구도 몇 명 있고 그래서 다들 왜 하는지 의문적이게 생각하고 있어요.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에 현지 학교들은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분위기입니다. 스마트폰 이용 시간을 줄이고 대면 교류를 늘릴 수 있도록 새로운 교칙을 마련한 겁니다. 이전부터 학교 내에서 학생들이 휴대폰을 너무 많이 쓴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이걸 좀 제한해볼까 하는 생각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던 차에 이 또 뉴스가 발표가 되니까 학생들이 학교에 오면 핸드폰을 반납을 하고 수업 시간에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는 그런 규칙을 만들어서 시행하려고 하고 있어요. 일각에서는 해당 법안이 득보다 실이 많은 양날의 검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나이 검증의 한계와 SNS 이용 제한으로 인한 여러 부작용을 우려합니다. Age verification is an unreliable technology. This information is very sensitive, and if it gets into the hands of social media companies who might utilize that information in ways that create data privacy problems, then this will have long-term problems and negative consequences for young people. If you ban a whole population of young people from digital technology, you're actually excluding them from access to many, many benefits that they get from using social media. 호주는 올해 말부터 본격적인 SNS 금지 정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세계 최초의 사례가 어떤 결과를 낳을지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호주에서 YTN월드 윤영철입니다. 세계에서 5번째로 SNS를 많이 사용하는 나라 튀르키예도 호주에 이어 올해부터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법적 규제뿐 아니라 부모와 자녀가 함께 미디어 교육에 참여하는 등 청소년의 건강한 디지털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은 임병인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1월 튀르키예 사회는 한 소년의 죽음으로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11세 소년이 동영상 플랫폼에 영상을 올리기 위해 몸에 손 세정제를 뿌리고 불을 붙였다가 숨졌기 때문입니다. 이 밖에도 SNS의 무분별한 노출로 인해 다양한 사회 문제가 잇따르자 튀르키예 정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문제를 일으킨 SNS 플랫폼의 순차적인 접속 차단에 이어 올해부터 16세 미만의 청소년의 SNS 이용을 제한하는 규제를 도입한 겁니다.
자율성을 제한하는 새로운 변화를 앞두고 türkiye 시민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Sosyal medyadan her şeyi alabilirler yani. Kandırılmalara veya birçok cinsel içeriklere daha kolay erişim sağlayabilecekleri için biz bunu 18 yaşına kadar hiçbir şekilde desteklemiyoruz zaten. Yani bence bu yeni kanun iyi değil. Çünkü ben annemden izin alarak sosyal medyayı kullanmak istemiyorum. 한 조사에 따르면 türkiye 인스타그램 이용자는 5,700만 명으로 인도와 미국, 브라질과 인도네시아에 이어 세계 5위에 달합니다. 이용자 가운데 아동과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중도 적지 않은 상황. 자녀의 SNS 중독을 우려한 일부 부모들은 법적 규제에 의존하지 않고 미디어 교육에 참여하는 등 자발적인 문제 해결에 나섰습니다. 3 yaşında bir oğlum var ve kendi vücudunu tanımaya başlıyor. Değişiklikler fark ediyor. Bunları internet ortamında yanlış bilgilerden değil de gerçek kişiden yani anne babadan öğrenmesi gerektiğini düşündüğüm için bu eğitimi aldım. 전문가들은 만연한 우회 접속 등 규제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가족 중심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강조합니다. Çocuklar kendi değerlerini sosyal medyadaki izlenme sayılarına ve like'lara göre değerlendiriyorlar. Evet, güzel bir şey, böyle bir adım atmaları da güzel bir şey. Çünkü bu bir başlangıç ama buranın maalesef uygulanabilirliği yine birazcık sıkıntı. Yani çocuk yine buradan başka bir yolla, başka bir şeyle girebilir, iznini alabilir. Bir telefonunu verir misin anne, bir telefonunu verir misin baba, bir şuna bakacağım, bir buna bakacağım diye. Oradan yine bir izin alınması durumu varsa yine oradan halledebilir. Yani burada en etkili çözümlerden biri aile ilk öncelikle bilinçlenecek bu çocuğumuz. türkiye 정부는 연령별 차등적 SNS 접속 제한 규제를 도입하는 동시에 지자체가 주도하는 미디어 교육을 통해 부모와 아이들의 자발적인 이용 습관 변화를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 차원에서의 강제성과 가정 내 자율성을 모두 확보하겠다는 방침인데 올바른 인터넷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türkiye 이즈미르에서 YTN 월드 임병인입니다. 최근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중독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면서 세계 각국에서는 스마트폰 사용을 규제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휴대전화의 과도한 사용이 청소년의 학습 능력과 정서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핀란드에서는 교내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는 등 학교와 정부가 함께 문제 해결에 나선 모습입니다. 김은진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열심히 수업에 집중하는 학생들. 쉬는 시간이나 등하굣길에도 스마트폰을 만지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 학교는 지난 2023년부터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It started in spring semester 2023. The phones were put away when teacher pointed it out. But some students took them out again when teacher wasn't looking. So this, of course, affected negatively the atmosphere and the learning as well. 수업 중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이 집중력을 떨어뜨려 학습에 방해가 되는 등 다양한 문제가 잇따르자 교내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기로 한 겁니다. 핀란드 뇌협회와 함께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연수 과정을 열고 이른바 스마트폰 사용 줄이기 챌린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했는데 이러한 노력이 학생들의 일상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At first I didn't like it, but if I think on a bigger scale, I think it's good for learning and I get better at social skills. 이 같은 움직임은 핀란드의 다른 학교에서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지나친 스마트폰 의존과 SNS를 통해 각종 유해 게시물에 노출되는 문제가 청소년의 정서 조절과 인내심 발달을 방해하고 학습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잇따라 보고되면서 핀란드 정부는 지난해 12월 초, 중등학교 수업 시간 중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기초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오는 8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In Helsinki, we have already reacted that over a year ago. We have given rules to all of our schools that they can
forbid the use of mobile phones during the lessons. And the mobile phones has to be kept on silent and non-disturbing mode. And the main idea is to do things together, respect the students, and have the conversation with them. So also in good ways and bad ways. So we know that the young people need face-to-face contacts, and they need guidance from adults to use how to use social media smart. 디지털 기기 대신 종이 교과서와 전통적인 필기 방식을 다시 도입하는 등 청소년의 학습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핀란드. 청소년들이 스마트폰과 디지털 기기에 의존하는 시간을 줄이고 대면 접촉을 통해 사회성을 기르는 등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핀란드 헬싱키에서 YTN 월드 김은진입니다. 스마트폰이 필수품이 된 시대, 청소년들의 소셜미디어 사용은 이제 일상으로 자리 잡았죠. 하지만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SNS 과의존이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는 청소년들의 SNS 사용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는데요. 이런 SNS 사용 제한이 효과가 있을지 방수영 노원을지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청소년들의 SNS 과의존이 청소년들의 어떤 뇌 건강이나 아니면 정서 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이제 0세에서 2세 사이 이후부터 이제 남학생 같으면 만 25세까지, 여학생 같으면 만 20세까지 뇌가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가장 늦게 성장하는 부위가 전전두엽이라는 부위예요. 거기가 이제 어떤 조절하고 충동을 관리하고 또 어떤 계획을 세운 이런 부위인데 여러 연구에 따르면 SNS 중독이라든지 이런 미디어 중독이 심할 경우에 그 부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아이들의 뇌 발달에 영향이 있을 거다 이제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근데 꼭 뇌 발달의 측면에서 보지 않더라도 하루에 3시간 이상 SNS를 사용하는 아이들이 우울과 불안이 2배 이상 높을 위험이 있다. 이런 SNS 사용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조금 심화한다거나 어떤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 있을까요? 어떤 사건, 사고가 있었을 때 SNS에서 그 부정적인 정보를 많이 보게 되면 어떤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이 좀 나빠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그 사건, 사고 이후에 마치 내일처럼 느껴지고 또 너무 신경이 쓰여서 계속 보게 되는 경우에는 한동안은 SNS를 조금 좀 덜 보시도록 이제 보내드리는 편이거든요. 청소년들이 SNS를 중독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예방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아이들이 SNS를 사용하기 전부터 SNS는 어떤 것이고 어떤 게 좋은 점이고 어떤 게 또 위험할 수 있는지 또 SNS를 할 때는 시간을 어떻게 할지 뭘 얼마나 사용할지를 잘 계획을 해서 시행하는 게 가장 좋은데요. 대부분 저희 아이들은 그냥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앞으로 자라나는 아이들은 이런 미디어 계획을 잘 세워서 이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고, 이제 이미 어떤 어려움이 생겨버린 친구들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자기가 이 SNS 미디어를 평생 안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당장은 너무나 심하게 중독되어 있을 때는 잠깐 뭐 미디어를 좀 쉰다든지, 제가 흔히 디톡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장기적으로 누가 대신 어떤 컨트롤 해주는 게 아니고 스스로 내가 조절할 수 있는 어떤 조절력을 좀 키워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른 나라들에서는 SNS 사용을 좀 규제한다거나 아니면 특정 SNS 플랫폼을 아예 사용하지 않게끔 하는 이제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난 미국 대선 때 그 특정 플랫폼을 사용하지 않는 이제 연구를 하셨던 그룹이 있는데요. 한 4주 동안 그 플랫폼을 사용하지 않게 했더니 사용하지 않은 분들의 주관적인 안정감, 자기 만족감, 불안, 우울 모든 게 너무나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20에서 45%가량 좋아졌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고, 그 기간이 끝난 다음에도 미디어나 온라인 활동을 좀 덜하게 됐다 이제 이런 보고도 있었고요. 또 다른 보고는 그 하루에 SNS를 30분만 하도록 하는 연구가 있었는데, 하루에 30분씩 했던 친구들이 우울감 또 어떤 외로움이 훨씬 줄어들어서 나중에는 한 35% 이상 좋아지는 이제 분들까지 있어서, 아무래도 이런 시간만으로 모든 걸 다 해결하지는 않지만 이 시간 자체가 영향을 좀 주는 것 같다. 나이를 제한한다, 시간을 제한한다, 이제 이런 움직임은 실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SNS는 기본적으로 공공적인 업체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기업의 어떤 이익, 예를 들면 이제 정교한 알고리즘으로 그 사람이 더 오랫동안 이 플랫폼에 머물도록 한다든지 또 광고를 계속 더 이제 보게 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다 맞물려 있는 어떤 일들이기 때문에 아마 청소년들이 이 일을 통해서 더 이제 디지털과 관련된 문해력을 더 좀 개발하고 내가 어떻게 더 건강하게 앞으로의 AI 또 그 다음 어떤 여러 가지 기술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지 좀 배우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름다운 해변과 독특한 화산 지형으로 태평양의 진주라 불리는 하와이. 132개의 크고 작은 섬으로 이루어진 하와이에서 세 번째로 큰 섬인 오아후 섬은 여행객들의 필수 관문으로 통하는데요. 와이키키 해변으로 유명한 오아후 섬에서는 에메랄드빛 바다뿐 아니라 하와이 화산만의 독특한 특징을 엿볼 수 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해안 도로를 달리다 만난 다이아몬드 헤드 분화구는 일반 화산과는 좀 다른 모습인데요. 워낙 크기가 커서 그저 커다란 산처럼 보이지만 공중에서 보면 고리 모양이 잘 드러납니다. 다이아몬드 헤드를 지나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해안 도로로 나가봅니다. 워낙 물이 맑고 다양한 물고기가 살고 있어 주민뿐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온 잠수부들이 바닷속 여행을 즐기고 있는데요. I dive with the camera, so you I just was looking for whatever might pose for me. 하와이에 왔다면 하이킹도 빼놓을 수 없죠. 땀을 뻘뻘 흘리며 마카푸 전망대에 올랐습니다. 정상에 오르자 탁 트인 전망과 함께 발밑에서 부서지는 하얀 파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It's one of our favorite places to take the kids on a walk or a jog. You know, in World War II, that you can see the old bunkers. Historically, this was one of the sites where they would use to, guard the island. So it's got a lot of heritage. 자연을 구경했으니 이번엔 음식을 즐길 차례. 하와이를 대표하는 음식 포케입니다. 하와이어로 자르다, 깍둑썰기하다는 뜻의 포케는 고대 하와이 사람들이 싱싱한 생선을 바닷소금과 해초 등에 버무려 먹은 것에서 유래한 음식인데요. 어떤 식재료가 들어가느냐에 따라 다양한 포케가 완성됩니다. 칠리 소스에 볶은 새우가 이곳의 인기 메뉴. 물놀이를 즐기고 난 뒤 먹는 음식은 더 꿀맛이겠죠. 어디선가 들려오는 아름다운 선율에 이끌려 발길이 멈춘 이곳. 하와이 원주민의 전통 악기인 우쿨렐레를 파는 가게입니다. I mean, it's just an instrument you learn growing up. It's a very powerful instrument with community. So it does bring a lot of people together. It's a lot of fun. 원래 1870년대 하와이에 발을 디딘 포르투갈 출신 이민자들의 민속악기였지만 긴 시간 개량을 거듭한 끝에 하와이 전통악기 우쿨렐레로 재탄생했습니다. 우쿨렐레 선율을 뒤로 하고 오아후섬 최대 쇼핑센터를 찾았습니다. K-팝 가수들의 음반과 기념품을 판매하는 가게가 눈에 띄는데요. 소녀들이 신중한 얼굴로 자신이 좋아하는 아이돌의 사진을 고릅니다. 미국에서 4,000km 떨어진 이곳에서 한국 문화팬을 만나니 더 반갑게 느껴지네요. Just their style of music is very different from ours. We have more hype to it, and I think that's what everybody likes about it. Oh no, it's getting more popular. 자연이 몇만 년에 걸쳐 만든 하와이의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면서 호흡을 가다듬고 잠시나마 여유를 만끽해봅니다. 태평양의 진주, 지상낙원이라는 별명이 너무나 잘 어울리는 하와이 오아후 섬이었습니다. 글로벌 와이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